미국의 G세대라고 불리죠. 지금 현재 18살에서 26세 사이. 그러니까 대충 한 1995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를 일컫는 G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젊은 층 사이에서도 그 미국에서 소비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이 젊은 층 G세대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도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제 특히 이제 외식을 줄이고 이제 옷도 덜 사는 등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G세대 설문조사 한 사람들의 53%가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치솟는 생활비, higher cost of living을 첫 번째로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즉 4명 중 3명꼴로 지난 한 해 동안 물가 상승 탓에 이제 소비 습관을 아예 바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외식하는 대신 이제 집에서 더 자주 요리하고 한 43%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40%는 이제 옷에 쓰는 지출을 줄였고, 그리고 나머지 33% 응답자 중에서 이제 식료품 또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싶은 걸 그냥 마음대로 샀다면 장을 볼 때도 꼭 필요한 물건만, 필요한 음식만 장을 본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꿨다는 이제 이들 대부분이 이제 하는 말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고물가 압력이 이제 사라지더라도 향후 1년 동안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하는 습관을 적어도 1년 정도는 자기네들이 지속할 거다.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면서 참 사회 분위기도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 욜로라는 게 굉장히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쓰고 싶은 데는 쓰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욜로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많이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유튜버 보면은 막 유명 유튜버들 보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막,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하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비를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가 또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일정 특정한 부분, 뭐 기름값만 올랐다, 뭐 이런 뭐 돼지고기 값만 올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물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G세대들이 특히 이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좀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면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다시 자기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18살 되면 뭐 너는 독립 이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독립을 하면은 모든 걸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해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이죠. 그때부터 이번 5월 달까지 세대별 소비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1946년부터 1964년생의 지출이 2.5% 증가한 반면에 이렇게 젊은 층 G세대의 지출은 2%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은퇴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다 뭐다 이렇게 다 늙으면서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요즘엔 자산 가격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더 지출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은 지출을 감소하게끔 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이제 조사됐는데, 이제 응답자 10명 중 4명꼴로 저축액 감소나 부채 증가 등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들 중 27%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가족에게 의존하는 이유로는 해당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이렇게 3개월치 비용을 충당할 만큼 저축액이 자기네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저축액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거죠. 이미 소진했겠죠. 또한 G세대의 경제 전망 역시 어두운 편이라고 해요. 향후 1년 동안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비율은 24%밖에 안 됐고, 이게 2년 전에 2021년도에 당시 그 조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응답 비율 거의 한 40% 정도가 이제 자기는 경제가 좋아질 거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확 이렇게 분위기가 전반이 되면서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자기네들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실제 미국에서도 이제 물론 과에 따라 편차도 있겠고, 최근에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도 있겠지만, 미국 최근에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인턴십 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냐면 회사들도 이제 지금 2024년, 2025년 이렇게 경제가 아무래도 슬로우해질 거를 예상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도 덜 뽑고, 인턴십 이런 것들도 덜 뽑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그 경력자를 더 뽑는 거지, 이제 신입생들을 뽑아서 그거를 트레이닝 시키고 이럴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지금이나 아니면 내년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들이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을 내다보면서 G세대가 최우선으로 삼는 과제는 교육 수준 향상이고, 경력 발전 또는 연봉 이상 또는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였다라고 이렇게 뿜뿜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취직이 이렇게 잘 되는 교육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실제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가 적어도 향후 몇 년은 장밋빛이 예상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취업이 잘 되고 임금이 좋은 곳에 이제 더욱 수요가 몰릴 예정으로 이렇게 본다고, 이런 신문 기사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서머리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이제 양질의 일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AI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일자들이 자동화가 되게 되고, 또 이제 회사들이 비용 절감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AI를 좀 더 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양질의 직장이 좀 더 숫자적으로도 감소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경제도 나쁜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한마디로 이제 연봉도 어느 정도 많이 높고, 그리고 이제 취업도 잘 되는 쪽에 과로 특히 더 경쟁자들이 몰릴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슬로우하게 될 거라는 이렇게 조짐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이제 팁 문화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도 안 좋고 다들 이렇게 소비를 아끼고 막 물건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팁 문화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팁을 주는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족한다 이런 의미로 팁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도 밥을 먹고 그 서빙하는 직원에게 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빙해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뭐 미용실에 가서 팁 문화가 있고, 특히 가장 이제 팁 문화가 대중화된 게 이제 레스토랑이겠죠, 식당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팁 문화가 지금 현재 막 도를 넘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나 이렇게 셀프 계산대에서까지도 팁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이나 유명한 이런 미용실만 가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팁 15%, 팁 20%, 뭐 팁 35% 이런 식으로 선택하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5%만 주고 싶은데도 5%줄 수 뭐 주려면 줄 수 있겠지만 딱딱딱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도 느꼈지만 물론 내가 팁을 내가 너무 서비스에 만족을 해서 이 팁을 주고 싶다 하면 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의무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이거를 나한테 의무화를 해서 내가 20%를 줘야 되고 25%를 줘야 되고 내가 왜 이걸 줘야 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적이 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요즘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가끔 갑니다. 근데 가서 그란데 사이즈 드링크를 하나를 시켰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근데 저한테 딱 그 20% 팁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황당해가지고 일단 줬었거든요. 근데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왜 줬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드라이브 스루로 드링크 한 잔을 마시는데 내가 왜 거기다 또 세금도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서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작 내가 돈 주고 내가 그냥 그거를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 온 건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팁을 내야 되지? 그리고 왜 그걸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끊게 됐어요. 아예 안 갑니다, 지금은. 어차피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차피 뭐 그전에도 자주 안 갔지만 자주 안 가는 계기를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미국 국민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내가 주고 싶은 만큼이 아닌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 팁을 줘야 된다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반감을 사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이제 그런 셀프 계산대 등의 아니면 키오스크 등 자동화 서비스 가게에서 종업원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팁을 선택하는 문화에 대해서 미국의 국민 72%가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특히 미국 국민 72%가 5년 전보다 팁을 줘야 하는 곳이 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레스토랑이나 어떤 뭐 미용실 뭐 이런 특별한 특정 어느 부분 가게에만 가면 이렇게 팁을 줬었다면 지금은 막 이 가게도 요구하고 저 가게도 막 어디 가는 곳마다 팁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그냥 물건 산 거에도 내가 팁을 줘야 되나?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우대시 같은 음식 배달 앱은 물론 키오스크, 셀프 계산대까지 팁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더 많은 미국인들이 팁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큰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 팁 문화가 특히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돈도 많이 유동성 장세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이스한 거죠. 왜냐면 다들 직장이 그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막 잘린 사람도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나이스하게 팁을 더 주고 이랬던 게 지금은 완전히 관행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된 건데, 거기다 플러스 이 고용주가 이제 자기가 줘야 되는 임금 상승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주한테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이제 또 이런 팁으로 통해서 자기 또 추가적인 수익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임금 인상으로 줘야 될 그 부분을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팁으로 줘라 이러면서 은근히 그거를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팁을 의무사항으로 거의 의무식으로 만들면서 뭐 15%할 건지 20%할 건지 35%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라, 이런 거는 거의 의무잖아요. 의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내가 왜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게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기업의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도 요즘 물가도 이렇게 올라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팁까지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짜증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팁을 줘야 하는, 그동안 팁을 줬던 그런 관행이 이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뭐 자동 그 서비스 이런 뭐 키오스크에다 했는데도 막 팁을 요구하고, 뭐 물건 하나 사는데 거기다 팁을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더 요구하다 보면서 이제 지금 또
경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되는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반감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